안녕하세요. 오늘은 1.1절 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 1.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합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집합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 x에 y의 원소, y의 오직 하나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x에서 y로의 함수, 즉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y가 있어요. 그러면 x에서 원소를 하나 잡았을 때 대응되는 y의 원소가 꼭 하나, 핵심은 오직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각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얘에 있는 모든 원소, 즉 여기가 A1이 있고 A2가 있으면 이렇게 모두 A3가 있어서 얘가 대응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즉 X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오직 하나의 원소로 대응될 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럴 때 X를 정의역, Y를 뭐라고 부르겠다? 공역. Y를 공역이라고 부르면 그럼 이제 얘네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역을 조건 제시법으로 다시 한번 쓰면 fx들을 모아놓은 건데 x는 정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건 치역이 되고,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의 1.2 곱집합입니다. 이 곱집합은 우리가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정의할 때 써먹을 거라서 지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랑 집합 y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데 x, y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라지 x 곱하기 라지 y라서 지금 라지 x가 앞에 와 있죠?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분 x가 집합 x에서, 두 번째 성분 y가 집합 y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곱집합이라고 부른다. 즉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를 a, b 집합, y를 그냥 3, 한 개짜리라고 하면 x 곱하기 y는 x, y라는 순서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성분 x는 집합 x에서 두 번째 성분 y는 집합 y에서 만들어내겠다. 즉 그래서 a, 3, b, 3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럼 또는 두 번째, 그럼 y 곱하기 x가 뜻하는 건 뭐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대로 써볼게요. 순서상 x 곱하기 y로 표현할 건데 지금 여기는 집합 y가 앞에 와 있죠. 그럼 첫 번째 성분 x가 집합 y의 원소여야 하고 두 번째 성분 스몰 y가 집합 x의 성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3,a, 3,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집합 x, y에 우리는 곱집합이라고 부르고, 지금 얘에서 알 수 있듯이 x 곱하기 y랑 y 곱하기 x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죠. 그러면 함수의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그럼 예제 1.3.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예제 1.3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항등함수가 있어요. 우리 항등함수 알고 있죠? 집합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집합에서는 y는 x 또는 fx는 x라고 표현하는
함수가 있죠? 얘가 항등 함수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항등 함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수 함수.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다 배우고 넘어왔죠. 즉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포인트로 함수들이 계속 가는 것을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 이제 새로 배우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특성 함수라는 게 있어요. 특성 함수. 즉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 영역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모두 1로 주고 a 영역에 아닌 애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모두 0으로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캐릭터리 A 실수에서 여기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그럼 A의 영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픈 구간 0, 1로 준다면 즉 요 구간 0, 1 이거 오픈되어 있죠. 요 구간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모두 1로 주고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A 구간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1로 주고 그럼 지금 여기가 내가 열린 구간으로 잡았죠. 0에서 1까지는 1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주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특성 함수라고 부르겠다. 즉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잡아가지고 그 A라는 집합에 들어가면 함수값을 1로 주고 들어가지 않으면 0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예제 5번 정사형 프로젝션. 우리가 프로젝션 함수라고 하는데 정사형.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정사형을 배웠어요. 그럼 수학에서의 정사형이라는 건 즉 어떠한 평면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축 고등교과에서 배운 거, Y축. 그럼 요 위에 점이 1,2가 있어요. 그럼 정사형, X축 위로 정사형 시킨다는 얘기는 요 점을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려 긋는 거죠. 수직으로 내려 긋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의 정사형이라는 건 수직으로 프로젝션 시키겠다. 그럼 집합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 지금 정의역이 x 곱하기 y라는 순서쌍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사형 함수 프로젝션 펑션을 2개 찾아낼 수 있어요. 왜 2개 찾아낼 수 있냐면 정의역을 x 곱하기 y로 했기 때문에 x로 정사형 시키는 경우 즉 첫 번째 성분으로 주겠다. 또는 두 번째 y로 정사형 시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금방 예를 든 걸로 보면 만약에 1,2가 있어요. 파이 1에 대해서 자, 다시 씁시다. 파이 1에 대해서 1,2라는 건 첫 번째 성분으로 정사형 시키겠다니까 1. 그럼 파이 2에 대해서 1,2 y축으로 정사형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점의 좌표는 2. 그러면 좌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수값으로 주는 거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을 x 곱하기 y로 준 경우에 우리는 정사형 함수를 2개. 첫 번째 성분으로 정사형 시키는 경우를 제1정사형 함수. 두 번째 성분으로 정사형 시키는 함수를 제2정사형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정의 1.4로 넘어갑시다. 자, 정의 1.4 잠깐만요.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함수 f의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와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정해서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배우죠. 우리는 벌써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요. 그쵸?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아는데 수학적으로 그래프가 엄격하게 뭐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상등, 즉 함수 두 개가 같다입니다. 함수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z에서 w로 갈 때 함수가 같다라는 것,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정의역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정의역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 공역이 같아야 돼요.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그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성질,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 잡을 때마다 그 각각의 함수 값이 같아야 합니다. 관계식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함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 f와 g는 같다라고 말하고 상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함수의 상등의 예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는, 자, 잠깐 다시 쓸게요. 예를 들어서 x는 1,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y는 그냥 실수라고 할게요. 그럼 f가 x에서 y로 가는데 x는 x제곱으로 가고 그 다음 g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가는데 x는 절대값 x로 가요. 즉 관계식을 다시 쓰면 fx는 x제곱, gx는 절대값 x. 딱 한눈에 보기에도 관계식 자체는 다르죠. 그쵸? 그럼 함수의 상등. 첫 번째, 애초에 x에서 y를 같게 잡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럼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하나 뽑아야 돼요. 즉 x가 1일 때 f1의 함수값 1, g1의 함수값도 1 같죠? 그 다음 x가 0일 때 f0의 함수값 0, g0의 함수값도 0.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1의 함수값은 1, g-1의 함수값도 1. 즉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그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f랑 g랑 같다. 즉 상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상등이라는 건 치역이 같다는 개념이 아니고, 즉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치역이 같다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그 포인트마다 각각의 포인트마다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상등이라고 불러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즉 이렇게 정의역에서 원소를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상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정의 1.7 함수의 합성. 우리는 모두 함수를 합성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g.f를 합성할 때 gfx, 즉 우리가 f를 먼저 합성하는데 쓸 때는 뒤에 갖다 쓰죠. 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어떠한 성질들이 성립하느냐? 항등 법칙. f하고 항등 함수하고 합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결합 법칙. 즉 함수의 합성에서 지금 우리 위에서도 알다시피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할 거냐 뒤에서부터 할 거냐의 문제지 자리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아셨죠?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정의 1.12, 정의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 12번. 자, 정의 12번에 가서 이제 역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역함수를 왜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뒷절에 가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하는 그 과정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단사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전단사 함수라는 건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전단사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사 함수, 1대1 함수,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즉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럼 이 얘기 대신에 우리는 뭐를 써먹냐면 대우명제로서 함수값이 같으면 x1, x2가 같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1대1 함수, 단사함수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전사함수이고 단사함수일 때 전사함수이고 단사함수일 때 우리는 전단사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정의 15번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즉 f가 전단사 함수일 때 역함수를 정의하는데 기본 조건이 뭐냐면 f가 전단사 함수여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g라는 함수가 있어서 g.f 한 것도 항등 함수가 되어야 하고 f.g 한 것도 항등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g.f랑 f.g를 하면 항등 함수이긴 한데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구별해 써놨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되지만 어쨌든 합성하면 둘 다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혹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g가 있는데 g.f라는 건 뭐냐면 gfx죠. 그러니까 x에서 y, f, g, x 여기서 1위로 가는 거. 그쵸? 지금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 함수죠. 왜냐? 합성해서 항등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항등 함수 되게 만들어 봤더니 x에서 x로 가니까 항등이긴 항등인데 정의역이 x. 그래서 ix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럼 f.g 지금 얘는 뭐예요? f의 gx니까 g가 먼저 실행이죠. 그럼 y에서 x g 함수 y f 함수 그럼 얘를 합성할 거예요. 합성할 건데 y에서 y로 가는 항등 함수니까 어떻게 쓰겠다? iy라고 쓰겠다. 그래서 얘가 iy 즉 지도 그러면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 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즉 g.f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 함수, f.g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 함수가 되는 이런 g가 존재할 때 그 g를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 g를 뭐라고 부르겠다? f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자,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정의역이 무엇인지 공역이 무엇인지 치역이 무엇인지 지금 고등교과에서 배웠던 함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했고 사실 새로 배운 거는 전사함수라는 용어를 새로 배웠어요. 그쵸? 근데 전단사가 1대1 대응이었어요. 1대1 대응은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우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교과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럼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역함수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역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